안녕하세요. 저번 시간까지 간단하게 성능 테스트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실제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성능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이는 것처럼 PDCA 사이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품질 관리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젝트의 계획과 실행, 결과의 질을 높이는 순환 시스템입니다. 각 의미를 보면은 플랜, 성능 테스트 계획 수립, 두, 성능 테스트 준비 테스트, 체크, 테스트 결과 분석, 액션, 보고서 작성. 이렇게 PDCA는 플랜, 두, 체크, 액션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데요. 굳이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애자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작할 것은 어떤 시스템을 성능 테스트 할 건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렇게 AWS 상에 있는 서비스를 성능 테스트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라우터 53이라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DNS 서비스를 타고 EAB를 갈 수도 있고 정적 이미지를 담는 CDN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EAB로 간 것은 트래픽들은 두 개의 이 멀티 에이지에 구성된 웹마스 서버 그리고 IDS 이렇게 구성된 양쪽으로 트래픽이 분산됩니다. 이렇게 대상 시스템에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이 있는지. DB는 AWS 제공하는 RDS 서비스의 MySQL을 사용하며 IP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이다. 이렇게 한번 정의하고 할 수 있고요. MySQL은 멀티-에이지로 이중화가 되어 있고 액티브 스탠바이 형태입니다. 그리고 초기 와스는 앞에 보이듯이 4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 걸려 있습니다. 정적 이미지는 앞서 보신 CDN을 사용하고 외부 서비스와는 HTTP, HTTPS로 통신한다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성능 테스트할 대상 시스템에 대한 아키텍처를 한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또한 조건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성능 테스트 계획입니다. 성능 테스트 계획에는 이렇게 테스트 일정, 테스트 환경,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조건, 목표 수치 이렇게 5개 정도를 간략하게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테스트 일정입니다. 보통 이 부분은 회사에 따라 또는 테스트 규모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PDCA 사이클에 따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이슈가 생기면은 요청 부서에 전달하고 또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또다시 테스트하는 이런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잡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개발팀에서 이슈를 수정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정을 먼저 세우고 나면은 두 번째로 테스트 환경에 대해서 한번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회사마다 개발 환경, 테스트 환경 등 여러 환경들이 있을 텐데요. 실제 서비스가 되는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서비스와 많이 다른 환경에서 진행한다면 몇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용성이나 확장성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 환경과 차이 나기 때문에 지금 나타난 증상들이 서비스 환경에서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즉, 병목 구간이 발생하는 지점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목표로 잡은 수치들이 서비스 환경에서는 또다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 환경보다 서비스 환경의 서버 성능이 4배 정도 좋다고 해서 테스트 때 나온 TPS나 응답 속도의 4배에 비례하는 계산을 하면 안 됩니다. 클라우드 환경은 서버 성능이 선형으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또 한번 테스트 환경을 한번 봤는데요. 세 번째는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이전에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테스트할 대상은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가정합시다. 1번 메인 페이지, 2번 로그인 페이지, 3번 상품 검색, 4번 상품 클릭, 5번 수량, 색상 체크 및 결제 클릭, 6번 결제 완료.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50%, 20%, 10%, 10%, 5%, 5%와 같이 부하 비율을 정해줍니다. 이런 비율들은 그동안의 사람들의 트래킹, 즉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고객들의 트래킹을 분석하거나 테스트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목적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DB를 집중해서 보고 싶으면 상품 검색과 같이 DB 쿼리를 많이 날리는 과정에 많은 부하 비율을 할당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시나리오도 세웠는데요. 다음은 테스트 조건입니다. 실제 웹사이트는 정말 많은 외부 사이트들과 통신합니다. 페이스북과 통신할 수도 있고 또한 인증 서버와 통신할 수도 있듯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많은 서버들과 API들과 통신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사이트의 성능은 괜찮지만 이런 외부 사이트와의 통신하는 부분이 느리게 된다면 전체적인 성능에 저하됩니다. 우리 사이트의 순수한 성능을 테스트하고 싶다 하면 외부 사이트와 통신하는 것을 제외한다라는 조건을 넣습니다. 즉, 테스트 시스템의 범위를 명확히 해줘야 합니다. 성능 테스트할 때 많은 부하를 넣으면 웹사이트에서 공격인 줄 알고 차단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부하 생성 툴에서는 특정 도메인 제외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고 아니면 API 모킹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도 간단하게 적어주면은 한 가지 빼먹었네요. 테스트 지속 시간을 정합니다. 부하를 10분 동안 넣을 것인지 30분 동안 넣을 것인지 50분 동안 넣을 것인지 이런 테스트 지속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정하면은 목표, 그러니까 즉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부분도 앞선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야 하며 기존 회사 내에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 즉 여러 이벤트나 여러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쌓인 회사만의 그런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성능 테스트를 하기 전에 5단계의 계획을 짜야 되는데요. 이렇게 짜야지만 우리가 하는 성능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어떤 대상 시스템을 성능 테스트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범위를 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속시간, TPS, 응답 속도 등을 지켜가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짧게 성능 테스트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부하를 생성했다 가정하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